많은 사람들은 홍성윤을 단지 미스트롯사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참가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대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름은 단순한 오디션 스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홍성윤은 무대에서 국악과 트로트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깊은 감정을 끌어내는 인물입니다. 한 소절만 들어도 감정선이 분명했고 전통적인 정서를 대중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힘도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강렬한 존재감 뒤에는 대중이 잘 몰랐던 또 하나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상당한 자산가 집안이라는 점입니다. 홍성유는 2002년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수성이 풍부했고 음악적 재능도 일찍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국악소녀라고 불렀고 무대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의 밀도 때문에 감성 거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울림 있는 음색은 누군가에게는 이선희를 떠올리게 했고 대전 시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대전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별명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처음부터 탄탄한 정통 과정을 밟아온 국악 기반 아티스트라는 점입니다. 홍성유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오를 거쳐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에서 수학했습니다. 이 이력만 봐도 지금의 홍성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성만조차 갑자기 등장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의 기초와 깊이를 제대로 익힌 뒤 대중무대로 확장해온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 성장 배경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주목받는 인물은 아버지 홍기표 대표입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그는 충청권에서 오랫동안 사업 기반을 쌓아온 기업가로 평가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제조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력과 설비 투자 납품망 거래처 신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버틸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산업 안에서 오랜 기간 회사를 키워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업 수완과 자산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파일에서 언급된 수치에 따르면 매출 규모는 약 453억 원 수준이며 직원 수도 10명 이상으로 소개됩니다. 또 일부 분석에서는 기업 가치가 1,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사업이 제조업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파일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외에도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조업이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가치를 쌓는 구조라면 소프트웨어 사업은 반복 매출과 유지 관리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두 축이 동시에 돌아간다면 실물 자산과 유동성이 있는 수익 구조를 함께 확보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파일에서는 홍성윤 가문의 총자산 규모가 약 500억 원에서 8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제시합니다. 물론 개인 재산은 공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넉넉한 집안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가문으로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유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 기반이 홍성윤의 예술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느냐입니다. 국악은 흔히 전통과 열정의 영역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예술 분야입니다. 오랜 개인 레슨과 악기 관리 대회 준비 의상, 이동 비용, 반주 비용까지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특히 좋은 스승에게 배우는 구조가 중요한 국악계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더욱 크게 들어갑니다. 가야금처럼 악기 자체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고 실력과 연주 스타일에 맞춰 악기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대회에 나가려면은 참가 준비만으로도 큰 비용이 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홍성윤이 걸어온 국악 엘리트 코스는 평범한 가정에서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일에는 그녀의 국악 교육에만 최소 15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의 비용이 들어갔을 가능성까지 언급됩니다. 그러나 홍성윤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돈으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육 환경과 최고의 레슨이 주어진다고 해서 누구나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긴 시간 버티고 실력을 증명하며 국악에서 트로트로 확장해낸 사람은 홍성윤 본인이었습니다. 자본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무대 위 감정을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홍성윤의 성공은 경제적 기반 위에서 개인의 집념과 감수성이 폭발적으로 발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 집안은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남동생까지 포함한 3남매 가족으로 소개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일군 사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지만 홍성윤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술의 길을 선택한 자녀로 그려집니다. 현실적인 경영과 사업의 길이 아니라 전통음악과 무대 예술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끝까지 음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족 내부의 이해와 역할 분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인물은 어머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경제력에 먼저 주목하지만 실제로 홍성윤의 성장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킨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홍성윤이 국악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주요 레슨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대전에 살던 어린 학생이 서울까지 오가며 수업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긴 이동과 빽빽한 일정, 무거운 악기 관리와 연습 환경 준비까지 모두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함께 견딘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지치거나 흔들릴 때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홍성윤의 안정된 내면과 깊은 감성 뒤에는 이렇게 긴 시간 이어진 어머니의 헌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성윤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본 영화 서편제입니다. 이 작품은 전통 판소리를 소재로 소리꾼의 삶과 예술에 대한 집념을 깊이 있게 그린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어린 홍성윤에게 이 영화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소리와 집념 전통음악의 정서는 어린 마음에 강한 충격을 남겼고 그날 이후 그녀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가야금을 잡은 뒤의 연습량은 주변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국 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대목은 그녀가 단지 환경이 좋은 학생이 아니라 실제 재능과 집중력을 갖춘 음악가였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홍성윤의 감성을 만든 인물로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사람은 할머니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사업으로 바빴던 동안 곁을 지켜준 이가 바로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늘 집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오래된 트로트 음악을 들었고 어린 홍성윤은 그 곁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뻐해주고 가장 따뜻하게 칭찬해준 사람도 할머니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홍성윤이 전국적인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녀에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음악의 첫 번째 청중이자 가장 큰 응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은 미스트롯4 결승 무대에서 다시 터져 나옵니다. 홍성윤이 결승에서 선택한 곡은 이선희의 인연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에게는 감성적인 선곡처럼 보였지만 홍성윤에게 이 노래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무대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할머니에게 보내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가창 기술을 넘어서는 진심이 실렸고 객석과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들까지 함께 울리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를 홍성윤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성윤이 결승에 오르자 고향 대전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지역 언론이 연이어 소식을 전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전의 딸을 응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문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지역 전체가 하나의 응원 캠페인처럼 움직였다는 내용도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홍성윤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지역의 자부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음악계가 홍성윤의 미래를 주목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녀는 국악과 트로트 그리고 크로스오버까지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젊은 가수로 평가됩니다. 국악 기반의 깊은 발성과 감정 표현 트로트 특유의
대중성 장르를 넘나드는 감각을 함께 지녔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성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디션 성공담이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과 가문이라는 배경이 거론되지만 그녀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힘은 돈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헌신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집요한 연습, 음악을 향한 강한 집념이 함께 쌓여 지금의 홍성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그녀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한국 음악계에서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갈지 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부유한 집안의 딸로 먼저 보지만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힘은 그런 배경만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좋은 환경 속에 안주한 인물이 아니라 그 환경이 주는 기대와 부담까지 모두 짊어진 채 결과로 자신을 증명해온 사람에 가깝습니다. 국악이라는 긴 호흡의 길을 버텨냈고 대중 앞에서는 더 치열하게 감정을 쏟아내며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의 무대가 아니라 오랜 교육과 가족의 희생, 그리고 본인의 끈질긴 노력이 응축된 결과처럼 보입니다. 특히 파일 전반에 흐르는 핵심은 홍성윤이 가진 이중적인 힘입니다. 한쪽에는 충청권 기반의 탄탄한 가정과 경제력, 다른 한쪽에는 예술가로서 스스로를 끝까지 밀어붙인 집념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홍성윤은 흔한 오디션형 스타와는 다른 서사를 갖게 됩니다. 국악을 뿌리로 삼고도 대중성과 감동을 놓치지 않는 인물, 그리고 가족이 만들어준 환경을 결국 자기 실력으로 완성해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더 오래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홍성윤을 만든 것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002년 대전에서 태어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5와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로 이어진 정통 코스, 아버지의 사업 기반과 어머니의 헌신 할머니에게서 받은 트로트의 정서, 중학교 시절 서편제를 보고 뒤바뀐 진로의식, 그리고 가야금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낼 정도의 집중력이 차곡차곡 쌓여 오늘의 홍성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현재는 우연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홍성윤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